네, 지금부터 테스트 지원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스트 도구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테스팅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듯이 모든 테스팅 활동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 테스팅 자동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자동화 또는 테스트 계획이나 테스트 설계, 그리고 테스트 리포팅과 같은 리포팅 그리고 모니터링과 같은 매뉴얼 테스트 지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테스트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하고 싶은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다 보면 실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좀 편리하게 하고 싶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 작업으로 이제 진행 시 상당한 자원을 필요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업무 자동화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적 테스팅 같은 분야에 많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자동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있는 어떤 이런 대단히 성능 테스팅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부하 테스팅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클릭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자동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스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려고 이런 테스팅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우 뭐 대량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그런 걸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일들을 자동화하는 일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팅 활동에 따른 도구를 분류를 하는데 이 ISTQB에서는 이 도구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테스팅 관리 지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관리 도구, 인스턴스 관리 도구, 요구사항 관리 도구, 형상 관리 도구 뭐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테스팅을 지원해주는 이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배웠던 리뷰라고 하는 걸 지원해주는 도구나 정적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 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정적 테스팅 지원 도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설계 지원 도구, 테스트를 설계하는 것을 지원해준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테스트 설계 도구라든지 테스트 데이터 준비 도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실행 그리고 로깅에 관련된 지원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실행 도구, 그 다음에 테스트 하네스,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도구, 테스트 비교자, 커버리지 측정 도구, 보안 도구 이런 것들이 이런 테스트 실행 및 로깅 지원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과 모니터링 도구로 동적 분석 도구, 성능 부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주는 도구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이런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위한 도구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웹 기반을 하기 위한 그런 뭐 특성화된 성능 테스팅을 해주는 도구들도 있고요. 특정 개발 플랫폼을 위한 정적 분석 도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 분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분야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도구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 도구들이 이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관리 도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관리 도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듯이 이제 실행된 테스트와 테스팅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도구를 테스트 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적성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나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스 문서로부터 해서 뭐 그들과 관련된 뭐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인시던트라고 하는 결함 간의 추적성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부터 해서 이게 쭉 쫓아가는 그런 문서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도구를 쓰지 않으면 되게 귀찮은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요구사항 명세서는 예대로 따로 있고요. 뭐 테스트는 또 테스트대로 따로 있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통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이런 도구를 쓰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적성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같은 것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 기록이나 테스트 진행 상황에 따른 레포트를 이제 생성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사람이 일일이 만들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분석 지원을 해줍니다. 테스트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실행한 테스트나 합격한 테스트 등에 대한 뭐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발견된 결함 또는 인스턴트와 같이 테스트 대상에 관련된 어떤 수치로 표현되는 그 정량적인 분석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도구들을 쓰게 됩니다. 조직의 요구에 맞는 양식으로 보통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엑셀이죠. 엑셀이나 테스트 실행 도구, 그 다음에 결함을 추적해주는 도구, 요구사항 관리 도구와 같은 그런 다른 도구들과 연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테스트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그림 6-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저희 책의 22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거 그림은 캡처를 안 받았는데 그냥 여러분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그림 6-2에 테스트 진척도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빨간 줄로 된 애는 이제 테스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약간 회색으로 된 건 이제 실제를 표현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진도가 나갔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차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이런 레포트 이런 게 제공이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결함이 있다면 어떤 요구사항으로부터 나온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적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테스트를 관리해주는 그 테스트 관리를 위한 지원 도구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스턴트 관리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보통 보고된 인스턴트 리포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리스크가 높은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고요. 그 다음에 결함 생명 주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함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결함은 수정이 불필요하면 이제 뭐 없애버리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 처리할 건지 그래서 어떤 릴리즈 시기까지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결함을 기록하고 결함 관리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생성을 해서 그 결함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S 커브가 이제 생기죠, 그죠? 그래서 누적 S 커브 등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자에게 수정 및 확인, 테스트 등의 임무를 이제 할당하기 위해서 요 인스턴트 관리 도구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 아래에 있는 그 용어들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결함, 뭐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나머지 용어들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도구로는 요구사항 관리를 해준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명세를 저장을 하고요. 보통은 옛날에 이거 그냥 문서로 되게 많이 작성하거든요. 엑셀이나 이런 걸로 보통 작성을 하는데 이게 엑셀로 작성을 해놓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웹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특성 뭐 이런 것도 같이 저장을 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부여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 넘버링을 이제 추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유 식별자도 부여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개별 테스트 추적성 이런 것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누락된 요구사항 또는 일관성이 없는 요구사항을 식별해 가지고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사항 관리 도구들을 이제 이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요구사항 커버리지가 100% 커버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나왔던 항목을 100% 커버했다고 해도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요구사항이 최소한 한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테스팅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됐다 뭐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죠. 자, 다음은 이제 형상 관리라고 하는 도구를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가 앞쪽에 수업 시간 자료로 형상 관리랑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형상 관리가 뭔지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형상 관리 지원 도구는 어떤 테스트를 위한 도구는 아닌데, 그러니까 형상 관리 이제 개발에서 사실은 쓰는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위한 도구는 아니지만 테스트 업무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 그런 웨어의 버전 관리나 저장을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형상 관리 도구는 이제 소스 뭐 이런 거 관리할 때 주로 쓰는 애들이거든요. 네, 어쨌건 테스트 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버전이나 그런 어떤 상태들, 내용들 이런 걸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의 운영체제나 컴파일러, 브라우저 등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에 필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정적 테스팅 지원 도구. 정적 테스팅을 할 때 이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개발 프로세스의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결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도구들을 좀 더 활용하면 좋겠죠. 보통 많이 쓰는 애로 리뷰 프로세스 지원 도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리뷰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리뷰 코멘트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리뷰를 그냥 말 그대로 리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를 이게 남겨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사소통이나 결합, 뭐 그런 등의 노력을 기록하고 이제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뷰 규칙이나 체크리스트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문서와 소스 코드 사이에 추적성 확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건 모든 건 이제 원래 우리가 원했던 요구사항이 뭔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버링을 계속 붙이면서 어떤 문서가 어떤 문서랑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추적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온라인 리뷰 지원이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러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정적 분석 도구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보통 정적 분석 도구는 개발자에게 더 적절한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발자나 테스터, 품질 보증 담당자가 동적 테스팅을 하기 전에 실제로 러닝하면서 테스팅하기 전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도구들을 정적 분석 도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딩 표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와 의존성 관계를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구조와 의존성 관계, 그러니까 여기 이 정적 분석 도구가 구조와 의존성 관계를 이제 분석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링크된 웹페이지 구조와 의존 관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코드 이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미 분석이나 룰 체크 뭐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니터링 도구라는 애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자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한 유효성 검증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을 생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적 분석 툴이나 모델링 툴에서 가장 큰 이점은 이런 정적 분석 툴 혹은 모델링 툴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동작하는 이 초기에 뭔가를 하는 건. 근데 특히 초기에 더 많은 결함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비용 효과성을 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적 분석 툴, 모델링 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 초기에 기존보다는 더 많은 그런 결함을 이제 발견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쓰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최근에 지금 다시 찍고 있는 중인데, 아까 이 아래 자료를 봤더니 제가 이 템플릿을 옛날 거를 좀 빌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과목 템플릿을 여기다 지금 붙여놨던 상황이라서 지금 딴 과목 제목이 막 2019년께 이게 떠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최신 자료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최근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하든 진행할 때 보면 이제 저희가 6장까지 차마 진도를 못 나갈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안 찍다가 요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어차피 이거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장까지 진행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듣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설계 도구들이 있는데, 테스트를 설계해주는 도구들, 당연히 이 설계에도 도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코드나 디자인 모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입력 값과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일부 도구는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걸 사용해서 보통 예상 결과 값을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가 맞춰갈 때니까, 그리고 이제 테스트 내용이 다 끝나갈 때니까 테스트 오라클 뭐 이런 용어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겠죠.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용어 사전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테스트 설계 도구들은 상태나 객체 모델로부터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 뭐 이런 애들을 검증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에 이런 도구들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도구들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데이터 전송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작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뭐 이런 걸 쓰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통 더미 데이터라고 하는 애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보통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쓸 데이터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실제와 거의 동일한 데이터로 테스트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나 특정 생성 규칙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그 더미 데이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제가 간단한 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프링 그 소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게스트북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방명록 아니죠. 게시이 뭐죠? 게스트북이면 어쨌건 방명록이네요. 그죠? 방명록 처리를 하는데 이 방명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좀 뭐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 게스트북 레포지터리라는 애가 저희가 지금 JPA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JPA에서 그 어떤 DB 저장하는 게 잘 되는지 JPA 레포지터리가 잘 먹는지 이런 걸 테스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 제가 만든 그 게스트북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게스트북이라는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뭐 페이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려면 데이터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여러 데이터를 막 만들어 넣어야 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만약 스프링이 있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게스트북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JUnit 테스트 케이스 같은 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탁 누르시면 이걸 누르시면 뭐 어떤 특정한 위치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패키지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저는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 자바 밑에 뭐 이런 패키지를 만들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걸 만든 적이 있어서 테스트 지금 2라는 애로 만들어지는데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애를 찾아가 보시면 게스북 레포지토리 테스트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있고요. 제가 이 스프링 부트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게스트북 레포지토리를 하기 위해서 그 레포지토리를 미리 오토바이어드로 이제 불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배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기능은 뭐 페이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런 더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넣으려고 해요. 300개 데이터를 만들어 넣으려고 하는데 일단 멤버가 필요하니까 멤버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북, 그러니까 이 게스트북에는 이렇게 멤버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멤버를 이제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멤버 만드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얘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만들었어요.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른 과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는데 어쨌건 이런 게스트북을 제가 이제 빌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고 만들어진 게스트북을 저기 이 JPA에서는 세이브라고 하는 애로 이제 DB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300개 데이터를 한 방에 이렇게 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더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여기 테스트 지금 보면 유닛 테스트 하는 곳에서 테스팅을 위한 그 더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아래쪽에 지금 얘가 이제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막 수행이 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얘가 이제 쫙 동작을 하면서 이제 저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막 할 거고, 여기 있는 JUnit 테스트라는 애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류가 떴네요. 이런 더미 하는데 오류가 떴습니다.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잠깐만 끄고 확인하겠습니다.